자,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중에서 구체적으로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융이자 소득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미수 수익 첫 번째 케이스로 금융 이자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예제 1번 미수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내지는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미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수 수익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우리 회사가 사채놀이를 한다고 칩시다. 말 그대로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월 초부터 월 말까지 빌려주면서 이자를 이렇게 월 말에 수령하는 케이스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한 달은 3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기로 한 이자 수익은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청구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청구 시점에 대한 분계는 간단해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 300만 원 발생을 했고요. 차변에는 돈 달라고 청구를 했으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겠죠? 미수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금 300만 원이요. 자, 그리고 어디선가 입금을 시켜주겠죠. 어디에선가 입금을 시켜줄 텐데, 입금 시점에 대한 분계는 대변에 미수금 300이 떨어져 나가고, 차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기말이에요. 연말에. 자, 여기가 기말 결산 시점인데요. 기말 결산 시점에 이자 수익 300만 원에서 회계 처리를 해주되 숨어있는 상태는 아니죠. 숨어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 시점에는 동일하게 이자 청구 시점에 대한 분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3번 분계가 되겠는데, 3번 부분 분계를 보시면은 차변에 미수금 300, 대변에 이자 수익 300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문제는 두 번째부터인데요. 비교해 보세요. 자, 예제 2번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원래 오리지널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월 초부터 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자 수익 3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부분이 자 청구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입금을 해줄 겁니다. 맞죠? 그러면 1번 분계 방금 전에 봤던 분계와 동일한 분계가 나오게 돼요. 미수금 300 대변에 이자 수익 300 이렇게 되고, 입금을 받을 거니까 대변에 미수금 떨어져 나가고 차변에 현금 300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자, 평달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12월 달과 1월 달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기말 결산일이 끼었는데
빗금친 부분에서 이자 수익을 발생하긴 했는데 차마 달라고 말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이게 기말 결산 시점인데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차마 달라고 말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미수 수익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12, 11, 10. 자, 우리 회사가 10월 26일부터 돈을 빌려줘서 11월 25일자로 이자를 수령한다고 칩시다. 다시 11월 26일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해서 12월 25일까지 한 달 분치된 이자를 수령한다고 할게요. 평달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다음번 이자 수령일은 12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갛게 제가 여기 빗금친 부분이요. 5일치분에 대한 이자 수익 어떡할래? 지금 이 부분이 말썽인 거예요. 5일치에 대한 이자 수익. 자, 그러면 5일치에 대한 이자 수익을 기말 결산 시점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5일간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자, 기말 결산 시점에 미수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미수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이자가 발생했다는 걸 나는 아는데,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를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청구를 들어갈 텐데 미수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 시점에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 청구했으니까 이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까맣게 빗금친 부분이요. 예. 받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미수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달라.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청구 시점에 대한 분개까지 감안을 한다면. 됐어요? 자, 그래서 3번. 기말 결산 시점 되겠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할 텐데요. 한 달 동안 받기로 한 이자가 300만 원이고요. 자, 곱하기 그렇죠. 31분의 5일치니까 이자 수익 5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달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다고 제가 쫓아가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돈을 빌려가셨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남아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번 달만큼은 깔끔하게 2번에 나눠서 이자를 주시오라고 했었을 때 나한테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장난하십니까? 왜 이번 달은 2번에 나눠서 달라고 합니까? 나는 못 줍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런 게 싫으면 돈 빌려줄 때 특약사항으로 넣든가 12월 달 한해서만큼은 2번에 나눠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특약사항을 넣든가. 아무튼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랬다가 청구 시점 됐습니다. 청구 시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았죠? 그러니까 미수 수익 50을 미수금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맣게 빗금친 부분이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 이번에 얼마? 250만 원 나올 거예요. 왜냐면 300만 원 곱하기 31분에 보시는 것처럼 25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250이 되는 거고 차변에는 그렇죠. 미수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합쳐서 입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청구받는 쪽에서는 사실은 내가 연말에 기말에 이런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평탄처럼 3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자를 받는 시점에 대변에 작년분치 수익에 해당하는 미수수익 50을 떨어내 주시고 대변에 이자 수익 250만 원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으시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달치가 통째로 미수수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서는 이 케이스를 안 물어봐요. 희한하게도
1년치 이자를 통째로 받겠다. 항상 그 케이스로 나와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시점이 둘 중에 하나예요. 4월 1일이거나 10월 1일. 왜? 그래야 12분의 9 아니면 12분의 3을 해서 이자 수령 금액이 뒷자리가 딱 100만 단위로 맞아 떨어지거든요.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주시고요. 여기서 개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미소수익 개념이 이제 방향만 바뀌면은 얘가 이제 선급 비용이 되고 선수수익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후불제인데 선불로 땡기면 이게 선급 비용이 되고 미지급 비용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미수수익 케이스 세 번째를 보여드릴 텐데, 한 달 단위가 통째로 미수수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단위가 통째로 미수수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예제 1번에서 보여드렸었을 때는 한 달치 이자를 월 말에 정확하게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자 청구 부분이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미수수익 3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청구 시점이 월 말에서 이때로 바뀌겠죠. 그죠? 입금은 뭐 언젠가는 시켜줄 거고, 그러면 내나 다음 달로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청구 시점에 대한 분계가 대변에 이자 수익 3배, 차변에는 미수금 3배 이렇게 되었다가 입금 시점에 동일하게 대변에 미수금 300을 떨어내고 차변에 현금 300 뭐 이런 식으로 분계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11번의 분계가 오다가 자, 여기가 마감 결산 시점이에요. 여기가 마감 결산 시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 지분 이자에 대해서 다음 달에 청구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청구 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중간에 재수없이 뭐가 꼈다? 기말, 결산일비였네요. 그러면 한 달분치 12월 달 지분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건 알겠는데 아직은 달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요때 미수, 수익으로 잡았다가 청구 시점에 미수금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분계가 벌어지는 거죠. 한번 보시면 기말 결산 시점에 대변 한 달분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은 달라고 말 못하니까 한 달치가 통째로 미수 수익이 돼버려요. 그리고 청구 시점에 대한 분계가 평가라고는 다르게 미수 수익이 통째로 미수금이 됩니다. 통째로 미수금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끊는 케이스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귀찮거든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미안해요.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줄 때 항상 4월 1일 날 빌려주는 걸로 나와요. 아니면 10월 1일 날 빌려줘요. 왜? 그래야 4월 1일 날부터 빌려줘서 다음에 3월 31일자까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 요때 이렇게 청구를 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 수익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 기말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뒷금친 부분 9달치 좀 어떻게 좀 해봐 봐봐봐 이런 얘기예요. 9개월간의 이자 수익 좀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말 결산 시점에 미수,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3월 31일자 여기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끝난 날이니까 청구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까맣게 뒷금치 부분 3개월간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요때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미수 수익 남았던 거 역시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설명됐으니까 분계 들어갑니다. 자, 먼저 여기 기말 결산 시점에 대변에 이자 수익이 자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들어가요. 항상 12분의 9 아니면 12분의 3으로 와요. 왜냐면 이자 수익, 이자율이 연 10%다, 연 5%다, 연 8%다 라고 주어졌을 때 이걸 12분의 2, 12분의 7, 12분의 2 이래버리면 뒷끝자리가 몇 원, 몇십 원 이런 식으로 뒷끝자리가 지저분하게 끝나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채점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두 가지가 똑같이 지정이 돼서 나오는데 돈을 빌릴 때 이자가 3의 배수예요. 연 3%, 연 6%, 연 9%, 연 12% 아니면은 빌려주는 금액이 3의 배수로 해서 1억 2천을 빌려줬다, 6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래 놓고 나서 이자율은 10%로 고정이 돼서 나오든가. 그러면서 12분의 얼마를 곱해야 되니까 이것도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7월 1일자로 빌려줬다 그러면 금방 암산이 돼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채점하기 편하면서 수험생들은 조금 고민 좀 해보라고 기간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12분의 9 아니면 12분의 3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아무튼 그러면 이자 수익 여기 얼마냐면 225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기말 결산 시점에 내가 돈 받을 게 존재하는데 아직 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미수 수익 2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구 시점에 대한 분계 이거부터 떨어야 되겠죠. 대변에 미수 수익 225를 떨고 미수금 2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 석 달 분치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자 수익이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니까 7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미수금 75만 원 이렇게 되고 1년 만에 이자 달라고 통지서를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말이랑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차변에 미수금 300 대변에 미수 수익 225 이자 수익 75 이런 식의 분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는 이걸로 나와요. 시험 출제는 요거로 나옵니다.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선생님 거 찍어주시고요. 잠깐만요. 출자가 출출하게 적어졌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임대 수익 케이스를 설명을 할 텐데 부동산 임대 수익도 이거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만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어렵구나. 또 해요, 그래. 또 하면 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미수수익에 대한 부동산 임대 소득 케이스로 설명을 할게요. 거기까지 하면 오늘 공부 끝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케이스 되겠습니다. 금융이자 소득하고 개념은 똑같은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 계산서 발행 건 때문에 분계가 약간 틀어지게 돼요. 자, 먼저 예제 1번. 자, 미수수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리 회사가 월 초부터 월 말까지 이렇게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이렇게 매월 말에 수령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자, 한 달 동안에 부동산 임대 수익은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 달을 30일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 30만 원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구 시점이 될 거고요. 여기가 입금 시점이 될 텐데 뭘 받아내야 된다? 뭘 발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 시점에 대한 분계는 대변에 임대료, 참고로 스마트에서는 수입 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임대료 수입도 있어요. 개정 과목이. 임대료 수입은 본업을 사유로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KLB에는 그게 존재를 안 해요. 스마트에는 그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세무사 사무실 가셔서 부동산 임대업을 맞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전달 거 분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떤 계정 과목을 썼는지 전달 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본업 이외의 사유로 임대를 받는 9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 그러니까 마치 비용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임차료가 비용이고요. 이거의 정식 계정 과목 이름은 임대 수익입니다. 일본 애들이 잘못 번역해 주는 바람에 우리나라 계정 과목 이름이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아까는 금융거래였으니까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상가 건물 임차에 관한 임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나옵니다. 차변에는 청구만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3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금 됐네요. 입금 시점의 분계가 자변, 대변의 미수금 330, 대변의 미수금 330, 차변에는 돈 들어왔겠죠? 현금 33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문제는 기말 결산 시점인데 기말 결산 시점에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가 있다 없다? 없죠. 12개월치에 딱 깔끔하게 한 달분치 청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임대 수익 300에 30을 기말 결산 시점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번 분계로 해서 기말 결산에 넣어보시면 기말 결산 시점에 차변에 똑같아요. 미수금 330, 대변에 임대료 300, 부가가치세 예수금 30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의미의 미수수익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월 중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건물을 빌려주고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경우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임대 수익이 될 거고요. 여기가 청구 시점이 되는 거고, 여기 어디쯤이 입금이 되겠죠. 뭐. 그래서 화면에 이 수금 330, 큰일이네. 당 떨어져 간다. 배고프면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씨가 엉망이 돼가요. 대변에 임대료 300 이렇게 되는 거고, 부가가치 예수금 30 이렇게 되는 거고, 입금된 시점에는 차변에 현금 330, 대변에는 미수금 330 이렇게 평달 분계와 동일한 앞에 예제와 동일한 형태로 분계가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말 결산 시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기말 결산 시점인데 빨갛게 빗금친 부분이요. 자, 이걸 미수 수익으로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는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 아는데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12, 11, 10, 12, 11, 19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라고 한 달을 자릅시다.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라고 자릅시다.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도 평달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12월 26일부터 다음에 1월 25일까지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며칠치 5일간의 임대료가 말썽인 거예요. 이걸 이제 기말 결산 시점이 처리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청구 시점이 될 텐데요. 청구 시점이 될 텐데요. 까맣게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미수 수익을 잡았던 거 역시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청구 시점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구분을 쉽게 이제 이렇게 해볼까? 갈수록 진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 부분 대변에 임대료가 50만원 나올 겁니다. 300만원 곱하기 31분의 5일 이렇게 들어가니까 50만원 이렇게 될 거고, 차변에는 미수금 50 이렇게 될 거고요. 기말 결산 시점. 세금 계산서는 청구 시점에 나오겠죠? 그래서 청구 시점 대변에 미수금 수익이죠? 진짜로 당 떨어졌나 보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50 수익 50을 미수금 50으로 대체해 주시고, 주변에 임대료 250, 왜냐면 300만원 곱하기 31분의 25일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미수금 250.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30, 대변에는 미수금 30 합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330, 대변에 미수수익 50, 임대료 250, 부가가치세 예수금 30 이렇게 돼요. 네.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을 찍으시고요. 5분만 더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한 달치가 통째로 미수수익이 잡히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오는 예제 케이스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부동산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다음 달러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미수익 세 번째 예제 미수익 3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에요. 다음 달로. 그러면 평달일 때는 동일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청구 시점이 여기가 되겠죠. 기 말에 한 달치 임대 수익이 결정이 났지만 아직은 청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청구 시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 임대 수익 부분을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부동산 임대 수익이 300만 나옵니다. 시행사 발행 대상이 아니니까 이걸 통째로 미수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청구 시점 여기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연말에 기말에 한꺼번에 이제 미수금으로 대체하면서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3번 보시면 결산 시점이니까 대변에 임대료만 달랑 미수 수익이 되고요. 청구 시점 대변에 미수 수익 300이 미수금 이렇게 되고요. 세금 계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이 대변에 미수금 30 이렇게 됩니다. 합쳐주면 되는 거죠. 대변에 미수금 330 대변에 미수 수익 300 부가세 예수금 30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부동산 임대료를 임대 수익을 1년에 받겠대. 1년 만에. 중간에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동산 임대 수익이 300에 30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여기가 기말 결산일이 되는데 입금친 부분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기말 결산 시점까지 9개월분에 대한 임대 수익 어떡할래? 뭐 이런 거죠. 당연히 기말 결산 시점에 미수 수익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이걸 여기가 이제 청구 시점이 되겠죠. 여기가 청구 시점이 될 텐데 까맣게 빗금친 부분 3개월분 임대 수익을 미수금으로 잡고 미수금 2 미수 수익 잡았던 연말 기말 결산 시점에 미수 수익을 잡았던 얘를 미수금으로 처리한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수 수익 부분 차변에 미수 수익 차변에 임대료
임대료인데요.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니까 225만 원. 미수 수익 2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수 수익 225를 미수금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임대료 75만 원 나오겠죠? 3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대변에 미수금 75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 청구해야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30에 미수금 30이니까 사변에 미수금 330 대변에 미수수익 225 대변에 임대료 75 대변에 부가가치 예수금 30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수수익에 대한 간단한 예제 설명 끝. 자, 내일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기출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